28일 유럽의회에서 한국의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한국 국방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관여 정도에 따라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발목 잡아 방산 강국인 한국이 이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 무기 지원을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유럽의 강국들도 종전이 임박함을 느끼고 가만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유럽에선 계속 한국에 가스라이팅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잠자코 있으라며 언지를 넣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도 우크라전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정부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응과 함께 한국 방산이 또 한 번 쾌거를 이뤄냈다는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의안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무기 지원을 바라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크라이나는 전날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 일정이 진행 중인 28일 한국의 우수한 포병 전력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가 세계 국가들 가운데 글로벌 포병 전력 2위 국가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는 점에 우리는 기쁘다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영상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산 K9 자주포 훈련 영상과 다연장 로켓 천무가 퍼레이드에서 용을 뽐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영상은 북한이 러시아의 부대를 파병한 이후로 한국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자막도 삽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유도미사일이 이송되는 장면, 자동 장전되는 포탄의 모습 등을 틀어주고 한글로 대박이라는 자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사단이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언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에 맞춰 이러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무기 천궁을 구매하고 싶다고까지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의 살상 무기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전쟁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은 잠자코 있으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왈츠 의원은 지난 24일 우리는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제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여론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2에서 24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무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가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가 16%로 나타났습니다.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은 13%에 그쳤습니다. 러시아 매체들도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일간 이지베스티아는 현지 시간 28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판매 요청에 침착하게 대응했다며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우메로우 장관의 무기 판매 제안에 한국 정부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천궁2 방공 시스템용 레이더와 대공미사일 등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코메르산트도
한국은 예도 아니오도 말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러시아의 반응과 야당의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 의지 등을 이유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실익을 위해서도 러시아를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최근 신사참배에 이은 독도 분쟁지역 언급으로 미운 털이 박힌 상태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일본에나 무기 지원을 요청하라며 낯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일본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공체제 구축으로 지원을 기대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방공 시스템과 경제 그리고 부흥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고 싶다며 다양한 부흥을 경험한 일본은 우크라이나 부흥의 가장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코르슨스키 대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간접 지원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국가의 한국에는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영상도 만들고 유럽을 통해 압박하는 꼴이 우스울 뿐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한국 경사드 LSAM 독자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 주목됩니다. LSAM은 패트리엇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입니다. 2015년부터 개발에 1조 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다층정 미사일 방어 능력 구현을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 말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단계, 고도 100 이하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종말 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합니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과 국산 천궁2는 종말 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합니다. LSAM은 사드처럼 종말 단계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격 고도는 LSAM보다 사드가 더 높습니다. 앞으로 LSAM이 전력화되면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정미사일 요격에 나서게 됩니다.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하층에서 천궁2나 패트리엇으로 재차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입니다. 군은 이 같은 다층적 방어 체계를 도입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고 했습니다. 요격용 유도탄의 경우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 요격, 히트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 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습니다. 직격 요격을 위한 정밀 유도를 위해 위치 자세 제어 장치, 표적의 미세한 여론을 감지 추적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에 장착했습니다. ADD는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 요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도탄과 추진기관 1, 2단 분리 시 상호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분리되게 하는 단분리 장치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적용됐습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야, 전쟁 끝나면 우리 무기 많이 사가라. 지금은 우리도 정전 중이라 어렵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